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박원장 12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진짜 추워요. 그래서 막 숨만 쉬어도 막 입김이 후후 나오고 막 콧물도 나오고 감기 걸릴 수 있는 날씨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그냥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네, 내과 박원장 12화는 개인적으로는 한 고구마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하였습니다. 저의 베프도 이걸 보고 너무 현실을 반영해서 답답한 마음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마이신을 처방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 진료 볼 때 이 어르신들의 마이신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항생제 계열을 마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 표현을 쓰시는 분이 많고 실제 저희 항생제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마이신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정확한 뒤에 마이신이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이 전체 항생제 계열이나 뭐 가끔 또 진통제 계열도 마이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뭔가 감염, 염증이 의심이 되는 건가? 어디가 아프신 건지 여쭤봤더니 자기가 아픈 거는 아니고 닭을 키우는데 닭들이 비실대서 한번 항생제를 목에 모르고 처방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의사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닭한테 먹이는 항생제를 이렇게 함부로 처방을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항생제는 여러분 뉴스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생제 내성 문제가 요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항생제는 처방을 오히려 줄이고 있고 실제 국가에서도 이제 병원이나 의원들을 관리할 때 항생제 오남용 비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병원이 주변 B 병원, C 병원보다 불필요하게 항생제 처방하는 비율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뭐 제재를 가하다든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약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소화제처럼 처방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박 원장님이 이제 좀 난색을 표하죠. 안 될 것 같다. 전문 의약품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 사람한테 필요할 때만 처방을 해야 된다니까. 다 아는데 어차피 너 좋고 나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좀 이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시면 새마을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은퇴 군인 옷을 입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좀 고집이 세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본인이 믿고 계신 아집이 좀 있으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계속 이제 화를 내시고 요구하는 거를 관철시키시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 원장님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진료 볼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새마을 그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은퇴군인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저도 좀 긴장을 하기는 합니다. 약간 네, 일반적이지는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원장님이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끝에 무슨 말을 붙이냐? 내가 노인 회장인데 당신 앞으로도 재미없을 줄 알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들이 항상 나갈 때 하는 이야기가 나 사실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루트로 너한테 뭔가 해를 끼칠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거 거의 레파토리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 좀 약간 사실 움찔하고 무섭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기분은 나빴지만 뭐 근데 평이 좀 안 좋아지겠죠. 어쨌든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면. 그래서 박 원장님이 그냥 현실적인 문제 월세나 이제 직원들 월급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환자가 오는데요. 그 전에 여기 장사꾼 선배예요. 장사꾼 선배가 이제 환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사소한 거는 가끔 이제 눈 감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원 초나 이제 평판이 중요한 시기는 조금 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도둑놈들 천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자 온 거를 보면은 이분은 아픈 데는 없고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려면 상비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 의약품보다는 전문 의약품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 같고 자기가 필요한 약물을 이렇게 딱 그냥 적어 오셔요. 설사약 며칠, 감기약 며칠, 소화제 며칠, 수면제 며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해달라. 근데 이게 병원은요 이제 예방적 목적의 치료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는
상비적 목적,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과 아니면은 그냥 미리 약을 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미리 약을 주는 예방적인 거는 원래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백신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 말고 다른 종류의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 해줘서 100% 자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비 목적의 약은 보험 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좀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냥 일반 의약품인 약국이라든지 전문의약품 말고 그걸로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마찬가지로 또 화를 내고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는 그냥 어쨌든 현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환자가 다시 욕을 하고 나가고요. 이분도 나갈 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수증 리뷰 기대하셔. 와,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그 요새는 네이버 어떤 병원이라든지 상점 리뷰할 때 영수증 리뷰라고, 거기 병원에서 썼던 영수증이 있으면은 그 리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안 좋은 리뷰를 다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안 좋은 리뷰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대부분 안 좋은 리뷰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건설적이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3, 4개 정도, 30에서 40% 정도는 악성 리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리뷰를 올리는 분들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집요하고, 그 다음에 과장되고, 비논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안 좋은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참지 않고 굉장히 부풀려서 리뷰를 하는 분들의 특성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별점 테러를 하겠다. 예, 그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요새 우리 뭐 배달 시켜주는 배민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별점 테러 가지고 많이 갑질하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네, 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상비약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 외래에서 이제 오래 외래를 다니셨고, 그리고 그 환자 납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 분이 실제로 장염 같은 것 때문에 자주 고생을 하던 거를 제가 아는 분이라면, 저는 종종 이렇게 예비적 목적의 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분들 중에 가끔 뭐 비형 간염 환자인데, 이분은 유난히 여자분들 중에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적인 항생제를 미리 한 2, 3일 정도 제가 처방을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이 빨리 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그때는 먼저 항생제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환자와 의사 사이에 라포가 쌓여 있고, 그 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과거 병력이 되풀이 된다는 걸 의사가 알고 있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아무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면도 없는 환자가 와서 자기 이거 필요하니까 무조건 처방을 해달라, 이거는 안 됩니다. 의사는 그 환자가 처방을 해달라고 해서 처방을 해주는 오더리가 아니에요. 뭔가 질병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아무리 뭐 여행을 가든 뭐든 이제 마찬가지고요. 단 이제 여행 갈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으면은 100% 자기 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값이나 진료비라는 게 원래는 국가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환자가 일부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처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문의약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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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그냥 비보험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로 편합니다. 의사도 편하고, 근데 환자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겠죠. 네,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 진짜 열받는데, 진단서 가지고 갑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어디 다쳤다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다친 거냐 했더니 여기 다쳤다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여기서 또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냥 오자마자 갑자기 진단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치료는 안 해줘도 되고 진단서만 끊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상병명은 이도화상으로 하고 심재성이란 말을 꼭 넣어주세요 하고, 꼭 필요한 필수 문구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100이면 100 다 보험이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지급을 할 때 필수 서류로 요구를 하는 게 의사 진단서 플러스 진단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 문구를 지금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단서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아니면 뭐 진단을 받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오자마자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질병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보험 사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박 원장님도 똑같이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 사기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합니다. 난리가 났고요. 애들 앞에서 나를 보험 사기단으로 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도 또 협박을 하고 가요. 자, 진료 거부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맘카페에다가 악플을 올린다. 여러분, 저번에 그 얘기해드렸죠. 대한민국 의사는 원래는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접수가 되면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진료가 다쳤다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도 사실 블랙 환자 안 받고 싶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걸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고 맘카페에다가 악플을 올릴 거다. 지금 뭐 악플 달겠다고 얘기한 것만 봐도 첫 번째가 저기 노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이버 리뷰, 세 번째가 이제 맘카페, 거의 메이저 리뷰 올리는 데는 다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욕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아휴, 참.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번에 굉장히 좀 불량해 보이는 여고생이 나와요. 그래서 배 아파서 왔고 야근 됐고 진단서만 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진찰을 하겠다 하니까 진찰하지 마. 나 생리통인데 네가 감히 날 만지려고? 남자인 의사가 여자인 나를 만지려고? 이런 지금 상태로 예, 아주 불량한 지금 고등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느 정도의 난리를 칠지가 보이기 때문에 마누라보다 무섭다고 생각해서 박 원장님이 유일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단서를 써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좀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은 같은 무리들끼리 몰려다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서가 쉽게 나온다, 이 병원이,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고 나니까 줄줄이 이런 부류의 이 여고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여고생들 이거 머리에 이거 롤 하는 거 진짜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이거 그 대법관 하셨던 그 여성 선생님 한번 하고 나신 이후로 히트 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거리에 꽤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생리통이라고 지금 옵니다. 아, 진짜 생리통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성들 생리휴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생리휴가를 너무도 불순한 이유로 쓰는 분들이 저는 보여요. 그리고 가끔 저도 이제 여고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진료를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저한테 진단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 생리통이 없는 게 보이는데 이걸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저는 더더욱 잘 안 써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학생들이 뭐 선생님도 여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뭐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불법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생리휴가 정말 써야 되는 아픈 사람들한테 결국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누워서 여자가 여자 욕먹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생리통 있는 것처럼 금요일에 생리휴가 쓰고 막 금토일 놀러 가시는 여자분들 정말 저는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생리휴가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휴가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새 또 그 젠더 이슈 때문에 이걸 또 이상하게 써먹는 그 어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라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 확실히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협박하는 여자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신체 진찰 자체를 좀 꺼리려는 분위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악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사이에 확실히 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진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머리 아저씨가 여고생한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경찰서도 문제인 게, 이렇게 신고를 받잖아요. 그럼 이 의사는 당연히 뭐 호흡음이라든지 아니면 장음을 그 신체 검진을 하려면 만져야 되는데, 그걸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물론 의사들 중에도 변태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굉장히 일부분이고, 저희가 신체 검진을 하려면 만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뭐 젠더 이슈로 몰고 가면은 의사는 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무너져서 박 원장님이 이제 당장 해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단톡방에 소문이 펴졌어요. 진단서 셔틀. 아휴, 진짜. 저는 정말 이런 그 뭐 촉법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개화를 준다고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개화가 되는 건지, 오히려 벌을 약하게 주고 이거밖에 벌을 안 받네 생각해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판사님들도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점점 약하게 처벌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서도 화가 나네요.
자, 이제는 깡패 같은 남자애들까지 와서 배가 아프다. 진단서를 써달라. 진찰을 해보려고 남자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나 못 믿냐 이러면서 라이터를 착 켜요. 뭐 어쩌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배 아픈 거 말고 폼나게 마음의 병으로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아휴, 그래서 병원이 지금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불법 진단서 떼려는 학생들로 드글거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진단서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골머리를 앓는다고 아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여기는 유명한 그 문서 사이트인데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무료 병원 진단 조작 다운받기. 서식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는 파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어요. 학생인 것 같은데 진단서 날짜 조작 가능한가요? 어제 수업이 빠져서 F를 맞을 수도 있는데 빠진 거 이제 조작하려고 진단서를 떼려고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 뽑을 때 날짜 조작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밑에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불법 맞는데 사실은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같은데 얘는 실제로 이거를 했어요. 진단서 조작을. 고등학생이고 병결하겠다고 선생님한테 연락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조작을 했고 근데 걸린 거죠.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어느까지 되냐? 정학이나 퇴학까지 되냐? 이런 근데 현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단서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이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거를 거부를 할 경우에 앞서 보셨죠. 뭐 저런 협박이라든지 실제로 저런 거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저런 분들 글 올릴 때 특징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뺍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민원을 받았던 게 이 사람이 진단서 가지고 이제 몇백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저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써달라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실은 이제 상해 때문에 입원액에 있는 환자고 그 간이 안 좋은 거는 상해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술을 드신 것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상해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걸로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 넣을 때 이런 얘기는 자기는 안 써요. 안 쓰고 병원 진료가 예약 시간보다 2분이 늦어졌다. 이런 걸로 민원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민원실에서는 실제로 2분이 늦어진 거는 맞으니까요. 제가 환자 뭐 많은 날 사실 2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늦어진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늦은 건 잘못한 거죠.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료실에 녹음기를 하나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요구를 하고 그게 거절당하면 다른 거를 트집 잡아서 다시 막 민원을 올리고 이런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정말 그게 큰 문제이냐 다시 뭔가 해법을 요구를 하고 이 사태가 이 정말 블랙 컨슈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블랙 컨슈머들이 뭐 소비자 계층만 그 소비자 집단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전문가 집단 병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좀 뭔가 법률이라든지 뭐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박 원장님이 이제 끝날 때 이날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받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제 아마 이거 제가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면허 따고 했겠죠? 아니야 본과 1학년 때 했나?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했는지 제가 한번 동기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온 내용은 정말 의사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현실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서 현실과 타협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저번에 내과 박 원장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다가오더니 요번 내과 박 원장은 많이 고구마스러운 내용으로 다가와서 끝나고 저는 사이다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날씨 추우니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요새 또 오미크론 창궐하는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